피에르 클라스트르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책을 토착 아메리카인들에 대한 연구로 이 저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클라스트르는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의 정치 지도자는 반대의 급부가 없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없는 세 가지 의무의 체계에 갇힌 수인, 죄수와 같은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무는 크게 보아서 첫 번째는 평상시의 선물의 의무, 두 번째로는 위기시의 보호의 의무, 그리고 세 번째로 전쟁 시의 지휘 책임과 명예수호의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클라스트르의 생각입니다. 우선 평상시의 선물 의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라스트르에 따르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사회의 주장들은 말과 여성과 그리고 폭력을 독점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을 독점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역할이 오직 추장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이 대단히 독특한데요. 추장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먼저 이리저리 말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저녁 자리 같은 데서 모여 앉아가지고 추장에게 당신 이제 좀 멋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추장은 그 요구에 대해서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옛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 부족사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부족사에서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위대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독점하고 있는 추장이 공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발화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특이합니다. 사람들은 추장에게 말을 시켜놓고 그 얘기를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역방송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막 잡담을 하고 추장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추장에게 말을 독점을 시켜놓지만은 추장이 일반 부적원들에 대해서 권력자나 우월한 지위에 서는 것을 막는 이 사회의 고유한 방식이라고 클라스트르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을 독점한다는 것은 추장만이 이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 일부 다처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일부 다처의 권리 역시도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 권리가 행사가 됩니다. 추장은 일부 다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생산된 재화를 일반 부족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추장이 많은 것을 생산하고 또 채집한 후에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추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은 추장에게 끊임없이 뭔가 더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독점이라고 하는 일부 다처의 권리 역시도 추장이 혼자 많은 아내를 가짐으로써 생산한 재화를 독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지휘 이런 것들을 추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폭력의 독점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쓰일 일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추장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선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견 추장에게 권리를 독점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권리의 독점을 통해서 추장으로 하여금 사회에 베푸는 인물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서 보면은 사실상 유일하게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추장일 정도로 추장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추장이 지닌 대가 없는 의무는 위기시의 보호 의무인데요. 예컨대 기근이 닥친다거나 어떤 영양 불균형에 처한다거나 했을 때 이러한 그 위기를 타개할 책임이 추장에게 있고 추장은 많은 아내를 독점함으로써 항상 사람들에게 많은 생산물들을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장이 살고 있는 가옥은 항상 보호를 요청하는 부족원들로 막 바글바글한 상태에 있고, 사람들은 추장에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라면서 항상 요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장은 무한정한 보호의 의무를 지니는 것이고, 그 무한정한 보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부족원들이 추장에 대해서 지도자의 무력함을 타박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모실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거나, 추장의 능력을 폄훼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쟁 시의 지휘 책임과 명예 수호의 의무인데요. 이것은 부족이 다른 부족이라든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생명이나 존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전투를 지휘하면서 부족의 명예를 지켜야 될 의무가 추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시의 지휘 책임과 명예 수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수행했을 때 추장에게 아주 대단한 명예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의 의무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옛 위대한 추장들의 일화들을 들려줄 때에 등장하는 자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족원들이 추장에게 무한정하게 권력과 명예를 몰아주려고 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이 전쟁 추장의 지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전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양상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노마모족이라고 하는 남아메리카의 사나운 부족으로 유명한 이런 아메리카 인디언이 있는데요. 이 야노마모족의 유명한 전쟁 추장 푸시웨의 경우에도 승리한 습격의 조직자이자 지휘자로서 명성을 얻고 사회의 명예를 수호하고 전쟁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야노마모족은 이 푸시웨이의 역할을 부정하고 그러한 그 명성과 미신을 곧 잃고 부족원들에서 위상을 박탈당하는 이러한 지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북아메리카 인디언인 아파치족의 대추장 제로니모의 사례이지요. 멕시코 군인들이 제로니모의 야영지를 습격해서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부족원들을 몰살하자 아파치족은 대규모의 복수를 결의하게 되고, 멕시코 군인들의 습격 시에 모든 가족을 몰살당한 제로니모를 전투추장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니모는 이 보복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멕시코 수비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게 되는데요. 이 성공 이후에 제로니모는 만족하지 않고 더 철저한 추격에 의한 보복전을 감행하자고 부족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나서게 되지만은 점점 전사들이 이탈을 해 나가면서 잘 나갈 때는 수천 명의 부족원들이 이끌었던 제로니모가 나중에는 단지 2명의 전사만 이끌고 전투에 나서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투 추장으로서 명예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많이 가진 대규모의 집단을 지휘하게 되는 중앙 집권화의 가능성을 부족원들이 스스로 그 전투의 현장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중앙 집권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고유한 사회 운영 방식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요구하는 주어진 의무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위세를 요구하는 추장은 사회가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을 전설로 만들어준 전쟁을 무한으로 추구하는 이런 행동으로 가끔 나서게 되기도 하는데요. 푸시웨나 제로니모의 경우에처럼이죠. 그러나 그 경우에 부족원들은 그 현장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명예를 추구하는 전투추장들을 사회적인 자살로 몰고 가게 되고, 실제로 전투 과정에서 사살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사로잡혀서 제로니모처럼 백인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는 이런 양상으로 끝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